제가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생체역학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개념인 지면 반력, 즉 그라운드 리액션 포스, GRF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면 반력은 뉴턴의 운동 재산 법칙, 즉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기반으로 설명됩니다. 이 법칙은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가하면 힘을 받은 물체 역시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힘을 되돌려 준다는 원리입니다. 인체 움직임에 적용해 보면 선수가 발로 지면을 아래로 밀어내는 순간 지면은 반대로 선수의 발을 위로 밀어 올립니다. 걷기, 달리기, 점프, 착지와 같은 모든 동작에서 발은 지면에 힘을 가하고 지면은 그 힘에 대한 반작용으로 인체를 지지하고 추진시키는 힘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지면 반력은 단순한 물리적 반응이 아니라 인체 이동, 즉 로코모션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외력입니다. 지면 반력이 없다면 우리는 효과적으로 걷거나 달릴 수 없고 점프하거나 방향을 전환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스포츠 생체역학에서 GRF 분석은 운동 중 힘이 어떻게 생성되고 전달되며 조절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스포츠 동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달력과 마찰력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지면 반력기는 수직 방향의 힘만 측정하는 장비가 아닙니다. 지면과 평행하게 작용하는 수평 방향의 힘, 즉 Fx와 Fy도 함께 측정합니다. 이러한 수평 방향의 힘을 전달력, 즉 시어 포스라고 합니다. 스포츠 현장에서 전달력은 급격한 방향 전환, 감속, 가속, 회전 동작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농구 선수가 빠르게 달리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꿀 때 발은 바닥에 강한 수평 힘을 가합니다. 이때 신발과 바닥 사이의 마찰력이 충분해야 선수가 미끄러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멈추거나 방향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마찰계수, 즉 코피시언트 오브 프릭션, COF는 일반적으로 수평 전달력을 수직 하중력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마찰 계수가 너무 낮으면 선수는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찰 계수가 너무 높으면 발은 바닥에 고정된 상태에서 무릎 관절이 회전하게 되어 무릎에 큰 기계적 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은 전방 십자인대, 즉 ACL 손상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달력과 마찰력 분석은 경기력 향상뿐만 아니라 스포츠 손상 예방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지면 반력기의 내부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지면 반력기 내부에는 여러 개의 삼축 로드 셀, 즉 트라이액실 로드 셀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판 아래 내 모서리에 총 4개의 로드 셀이 위치합니다. 각 로드 셀은 전후 방향, 좌우 방향, 그리고 수직 방향의 힘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면 반력기에서 출력되는 초기 원자료, 즉 로 데이터를 그대로 생체역학 데이터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센서가 처음 발생시키는 신호는 역학적 수치가 아니라 전기적 전압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전압 신호를 실제 역학 변수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것이 감도 교정 행렬, 즉 캘리브레이션 매트릭스입니다. 교정 행렬은 센서에서 들어오는 복합 전압 신호를 수학적으로 처리하여 순수한 삼축 힘 성분인 Fx, Fy, Fz와 회전 모멘트 성분인 mx, my, mz로 분리합니다. 이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생체역학 분석의 정확성은 힘 데이터의 정확성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보정값에 오차가 있다면 계산된 힘, 압력 중심, 모멘트 값의 신뢰도도 함께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지면 반력기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센서 기술인 스트레인 게이지 방식과 앞전식 방식을 비교하겠습니다. 먼저 스트레인 게이지 방식은 금속 호일의 미세한 변형을 감지하여 힘을 측정합니다. 외력이 가해지면 금속 호일이 아주 작게 인장되거나 압축됩니다. 이때 전기 저항이 변화하고 시스템은 이 저항 변화를 힘 데이터로 변환합니다. 스트레인 게이지 방식은 정적 안정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따라서 자세 유지 분석, 균형 검사, 압력 중심 추적, 그리고 임상 보행 분석과 같이 비교적 느리거나 안정적인 움직임을 분석하는 데 적합합니다.
반면 앞전식 방식은 석영, 크리스탈과 같은 앞전 소자를 사용합니다. 이 소재 기계적 압박이나 충격이 가해지면 전하가 발생합니다. 앞전식 센서는 고주파 응답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빠르고 폭발적인 동작을 측정하는데 강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전식 시스템은 스프린트, 점프, 착지, 충격 분석과 같은 고속 동작 분석에 적합합니다. 정리하면 스트레인 게이지 방식은 정적 안정성에 강하고 앞전식 방식은 빠른 동적 힘 측정에 강하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지면 반력기 분야의 대표적인 글로벌 제조사인 키슬러, AMTI, 베르텍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키슬러는 스위스 정밀공학 기술과 앞전식 센서로 잘 알려진 제조사입니다. 키슬러 시스템은 응답 속도가 빠르고 드리프트 오차가 적기 때문에 고주파 데이터 수집, 충격 분석, 폭발적인 스포츠 동작 연구에 널리 사용됩니다. AMTI는 미국의 대표적인 지면 반력기 브랜드이며 특히 스트레인 게이지 기술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AMTI 시스템은 대학 생체역학 실험실, 임상보행 분석실, 재활 연구센터 등에서 널리 활용됩니다. 또한 다양한 보행 분석 소프트웨어와의 통합성이 우수합니다. 베르텍은 통합형 시스템과 실험실 솔루션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베르텍은 일반 지면 반력기뿐만 아니라 계측형 트레드밀, 균형 평가 시스템 등을 제공합니다. 특히 트레드밀 내장형 지면 반력기 시스템은 연속적인 보행 및 달리기 분석에 유용합니다. 따라서 어떤 장비를 선택할지는 연구 목적, 분석하려는 동작의 특성, 예산, 그리고 실험실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반동 점프, 즉 카운터 무브먼트 점프, CMJ에서 나타나는 수직 지면 반력 곡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곡선은 점프와 착지 과정에서 힘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처음에 선수가 지면 반력기 위에 조용히 서 있을 때 수직 지면 반력은 대략 체중에 해당합니다. 이후 선수가 무릎을 굽히며 몸을 아래로 낮추는 준비 하강 단계, 즉 어네이트링 페이지에 들어가면 수직 지면 반력은 일시적으로 체중보다 낮아집니다. 그 다음 지면을 강하게 밀어내는 추진 단계에서는 수직 지면 반력이 빠르게 증가합니다. 도약 직전에 나타나는 가장 높은 힘의 지점을 최대 도약 피크, 즉 테이크 오프 피크라고 합니다. 선수가 지면을 떠난 후에는 지면 반력기와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공중 채공 단계, 즉 플라이트 페이즈에서는 수직 지면 반력이 거의 0뉴턴에 가까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착지 순간에는 다시 큰 충격력이 발생합니다. 이 지점을 착지 충격 피크, 즉 랜딩 임팩트 피크라고 합니다. 이 곡선을 분석하면 선수의 점프 수행 능력, 착지 전략, 손상 위험, 그리고 신경근 조절 능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지면 반력 데이터가 실제 임상 현장과 스포츠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면 반력 데이터는 재활 평가와 스포츠 복귀 결정에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전방 십자인대 재건수를 받은 선수의 경우 손상된 다리와 손상되지 않은 다리의 힘 발현 능력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좌우 불균형, 즉 아시미트리가 크게 나타난다면 아직 안전한 경기 복귀가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면 반력 데이터는 스포츠 장비 개발에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러닝화의 중창 경도를 다르게 설계하고 실험함으로써 어떤 구조가 충격 흡수와 에너지 반환에 더 효과적인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면 반력 데이터는 임상 보행 분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뇌성마비, 정형외과적 문제, 신경계 질환을 가진 환자들은 일반적인 보행과 다른 패턴을 보일 수 있습니다. 지면 반력기는 이러한 보행 이상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지면 반력 데이터는 힘발 현율, 즉 Rate of Force Development, RFD를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RFD는 선수가 얼마나 빠르게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나타내며 스프린트, 점프, 빠른 방향 전환과 같은 폭발적인 스포츠 동작에서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제 지면 반력 분석에서 3차원 모션 캡처 시스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광학식 모션 캡처의 수학적 기초인 3차원 삼각 측량, 즉 3D 트라이앵귤레이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모션 캡처 실험에서 각 카메라는 피험자의 몸에 부착된 마커를 이미지 센서 위에 2차원점으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카메라 한 대만으로는 마커의 정확한 3차원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3차원 좌표를 복원하려면 최소 2대 이상의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2대 이상의 카메라가 서로 다른 각도에서 같은 마커를 관찰하면 시스템은 각 카메라에서 나온 시선 광선이 만나는 지점을 계산합니다. 이 과정을 삼각 측량이라고 합니다. 또한 에피폴라 기하학, 즉 에피폴라 지오메트리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서로 다른 카메라 화면에서 동일한 마커를 정확하게 매칭하도록 도와주는 수학적 틀입니다. 이를 통해 잘못된 마커 매칭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카메라 배치도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카메라를 같은 높이에 배치하면 신체에 의해 가려지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메라 높이를 비대칭적으로 배치하면 측정 공간 전체에서 마커 추적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광학식 모션 캡처 시스템의 하드웨어 원리, 특히 적외선 카메라와 반사 마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옵티트랙과 같은 시스템에서는 카메라 렌즈 주변에 원형으로 배치된 LED 링에서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저고외선, 즉 인프라레드 라이트를 방출합니다. 이 저고외선은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카메라 센서는 이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피험자는 작은 구형 마커를 몸에 부착합니다. 이 마커는 제귀 반사 소재, 즉 레트로 리플렉티브 머티리얼로 코팅되어 있습니다. 제귀 반사 소재는 들어온 빛을 여러 방향으로 흩뜨리지 않고 원래 빛이 들어온 방향으로 다시 반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메라 내부에는 일반 가시광선을 차단하는 필터도 있습니다. 그 결과 카메라는 어두운 배경 속에서 밝게 반사된 마커 점만 선명하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 덕분에 광학식 모션 캡처 시스템은 신체 분절의 움직임을 매우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해부학적 기준점에 마커를 정확히 부착하면 관절 움직임, 분절 방향, 보행 패턴, 달리기 역학, 스포츠 기술 동작을 3차원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수동식 마커 시스템과 능동식 마커 시스템을 비교하겠습니다. 먼저 수동식 마커, 즉 패시브 마커는 내부에 배터리나 전자 회로가 없습니다. 단순히 반사 소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가볍고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며 신체 여러 부위에 쉽게 부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적인 생체역학 실험실에서는 수동식 마커가 널리 사용됩니다. 하지만 수동식 시스템에는 중요한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마커 스왑, 즉 마커 스왑입니다. 마커 스왑은 두 마커가 서로 가까이 지나갈 때 시스템이 두 마커의 식별 정보를 잘못 바꾸는 현상입니다. 빠른 스포츠 동작, 팔 교차 동작, 신체 분절이 겹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능동식 마커, 즉 액티브 마커는 내부에 전자 회로와 전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마커는 고유한 주파수나 적외선 코드로 스스로 빛을 방출합니다. 따라서 시스템은 각 마커를 더 안정적으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능동식 마커 시스템은 마커 스왑 문제를 줄이고 일시적으로 마커가 가려진 후에도 아이디를 복원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더 무겁고 가격이 높으며 배터리나 케이블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마커 시스템을 사용할지는 연구 목적, 동작의 복잡성, 실험 환경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모션 캡처 실험 전에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시스템 보정, 즉 캘리브레이션 과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캘리브레이션은 각 카메라가 3차원 실험 공간에서 정확히 어느 위치에 있고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를 시스템에 알려주는 과정입니다. 보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카메라가 마커를 감지하더라도 정확한 3차원 좌표를 복원할 수 없습니다. 보정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일반적으로 완드 스윙, 즉 완드 웨이빙입니다. 실험자는 마커가 부착된 보정용 완드를 측정 공간 전체에서 움직입니다. 시스템은 여러 카메라가 관찰한 완드의 궤적을 이용하여 카메라의 위치, 방향, 그리고 렌즈 왜곡을 계산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라운드 플레인, 즉 그라운드 플레인 설정입니다.
보정 스퀘어나 기준 물체를 바닥에 놓고 전체 좌표계를 정의합니다. 이 단계에서 기준점인 0, 0, 0기 설정되고 중력 방향도 함께 정의됩니다. 정확한 보정은 정밀한 모션, 캡처 분석의 필수 조건입니다. 보정에 오차가 생기면 마커 위치, 관절각, 속도, 가속도, 그리고 움직임 해석 전체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서는 광학식 모션 캡처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인 마커 가림 현상, 즉 마커 오클루전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마커 오클루전은 움직임 중 특정 마커가 카메라 시야에서 일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현상입니다. 신체 부위가 마커를 가리거나 장비가 마커를 가리거나 선수가 빠르게 움직이며 자세가 바뀔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클루전이 발생하면 마커 궤적 데이터의 누락 구간, 즉 갭이 생깁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션 캡처 소프트웨어는 갭 필링, 즉 갭 필링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패턴 필, 즉 패턴 필입니다. 패턴 필은 주변 마커들의 움직임 패턴을 이용하여 누락된 마커 위치를 예측합니다. 같은 신체 분절에 부착된 마커들은 서로 유사한 방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방법은 비교적 안정적인 복원 결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스플라인 필, 즉 스플라인 필입니다. 스플라인 필은 부드러운 수학적 곡선, 보통 3차 다항식 곡선을 이용하여 짧은 시간 동안 누락된 데이터를 보관합니다. 누락 구간이 짧고 움직임이 연속적일 때 유용합니다. 하지만 갭 필링은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누락된 시간이 너무 길거나 움직임이 복잡한 경우 자동 보관 데이터는 실제 움직임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자는 최종 분석 전에 반드시 복원된 3차원 궤적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수업을 통해 우리는 스포츠 생체역학에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분석 시스템인 지면 발력기와 3차원 모션 캡처 시스템을 학습했습니다. 지면 발력기는 선수가 지면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힘의 관점에서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지면 발력, 전달력, 마찰력, 착지 충격, 좌우 불균형, 그리고 힘발 현율과 같은 중요한 운동역학적 변수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반면 3차원 모션 캡처 시스템은 인체가 공간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줍니다. 적외선 카메라, 반사 마커, 삼각 측량, 보정, 그리고 궤적 보관 과정을 통해 관절 움직임과 신체 분절의 변화를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면 발력기는 왜 움직이는가를 설명하고 모션 캡처 시스템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설명합니다. 두 시스템을 함께 사용하면 인체 움직임을 운동학적 관점과 운동역학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수업의 핵심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포츠 생체역학에서 정확한 움직임 분석은 눈으로 관찰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움직임을 힘, 좌표, 시간, 그리고 데이터로 정량화할 때 우리는 선수의 경기력 향상, 부상 예방, 재활 평가, 그리고 인간 움직임의 과학적 이해에 한 단계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